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은 약간 진짜 혼조했어요. 주식시장만이 혼조가 아니고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냥 주식시장이 혼조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악재도 나오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이러니까 좀 헷갈린다는 거죠. 방향성이. 어, 미국 주식시장은 보시면은 장 초반에 분위기들이 안 좋았어요. 그죠? 장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장중에 계속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악재가 나오긴 했죠. 연준 SLR 완화 종료 결정이 나긴 났습니다. 일단 기사를 좀 보자면 이게 악재이긴 악재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SLR이 뭐냐면은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필요 자기 자본 산정 비율에서 제외해주는 조치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하여튼 이게 쉽게 말해서 일종의 은행들 보고 국채 좀 사주라고 하는 일종의 부양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이제 종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달 말에 종료한다. 쉽게 말해서 돈줄을 조금 줄이겠다. 조금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돈줄을 조금만 조일게라고 하는 게 이런 조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죠. 이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해당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국채 매도 물량이 쏟아져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악재가 나왔어요. 이게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은 그죠? 장 초반에 좀 하락했다가 그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그 외에 이제 이런 SLR 종료 나오고 나서 또 파월의장이 또 그걸 또 커버해주기 위해서 또 다양한 또 립 서비스를 또 해주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완전한 회복에서 멀어서 필요한 만큼 뭐 오래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좀 비양심적인 소리인지 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만큼 오래 지원할 거면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왜 수도꼭지 좀 풀어주지 왜 자꾸 쪼이냐 이거죠. 겉으로 그냥 기자들 앞에서는 회복에서 멀어가지고 필요한 만큼 오래 지원할 거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부양책을 좀 더 써라 이래 놓고서는 근데 막상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지만 연준은 가만히 있지만 시장에서 알아서 시장 참가자들이 채권을 팔아제끼면서 이게 시장 참가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돈줄을 슬슬 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마치 파월 의장은 자기 손은 대지 않고 코를 풀고 있는 묘한 지금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긴축은 하지 않지만 시장의 흐름, 투자자들이 알아서 채권을 매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도꼭지가 조금씩 잠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완전한 회복에서 멀어서 필요한 만큼 오래 지원할 것이라고 입만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만 자꾸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SLR 완화 종료는 됐고요. 그거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인지 필요한 만큼 오래 지원할 것이라고 립서비스는 하고 있고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FOMC 끝났다고 다양한 연준 위원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리치먼드 연은총재 국채금리 상승 경제 낙관 때문이다. 감당할 수 있다. 더 올라도 된다는 거죠. 국채금리 더 올라도 된다는 거예요. 연준이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준 아직 국채금리 상승에 당황하지 않아. PGIM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이런 모습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아직 국채금리 상승에 당황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뭐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글쎄요 이게 사실 미국 주식시장의 악재는 아닌데 이제 또 최근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들이 슬슬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은 브라질, 러시아, 터키 얘네 신흥국 줄줄이 기준금리도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신흥국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터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은 막 코스피의 악재가 되지 않고 그 미국의 악재가 되지 않고 주식시장의 당장은 악재는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약한 국가들, 약한 고리들은 슬슬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는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가지고 신흥국 그죠?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어요? 얘네는 당장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이 금리가 알아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 나라에서 돈 빠져나가면 나라 망할까봐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오늘이거든요. 오늘 중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긴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근데 중국은 기준금리 아마 이번에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약한 고리가 아니고 굵은 메인 고리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뭐 동결 정도 하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저렇게 다른 신흥국들이 슬슬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 거를 보고 또 연방준비제도에서 뭐 아직도 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정상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죠? 한국이건 중국이건 조만간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정상적이긴 합니다.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아주 정상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금리 상승이 이제 주식시장의 악재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오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오버슈팅이 뭐 있거나 뭐 특별히 이런 시장에서 이상한 투자자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은 뭐 다양한 악재와 립 서비스들이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보시면은 이것도 끝났죠. 미중 고위급 회담도 끝이 났는데 이거 뉴스 주말에 보셔서 다들 아시죠? 보시면은 정말 그 말싸움을 살벌하게들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지고 둘 다 따박따박 그냥 얘기 잘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도 또 분위기가 또 일단 한번 안 좋았죠, 그죠? 이런 소식들 정도를 좀 우리 알고 이번 주 주식시장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혼조였다라는 거를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됐냐, 실제적으로 숫자들을 조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S&P는 일단은 뭐 그리고 어제가 또 금요일 날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움직임을 보이긴 좀 어려웠을 거라고요. 장중에 폭락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뭐 만기일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만기일의 영향에 더해서 하여튼 뭐 다양한 악재와 호재들이 짬뽕돼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참 그죠? 묘했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S&P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마감이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감이 됐고 요즘 하여튼 갭을 방방방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요 위에도 갭이 있고 밑에도 막 갭이 왕창왕창 있고 자 어쨌든 뭐 그런 좀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그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린 자리는 S&P 그 3000 S&P 3910이죠. 네, S&P 3910짜리가 붕괴가 돼 있으면 그래도 인버스를 어떻게 한 번쯤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준은 드렸고 일단은 뭐 나스닥은 계속 13,300 못 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계속 일단 이 넥라인을 요 밑에 살짝 두고 넥라인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들이 둘 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도 보시다시피 좁은 범위 내에서 오래 움직였기 때문에 나스닥도 안에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일단 어제서야 일단 만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일단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있고 이제 앞으로 뭐 방향성을 뭐 천천히 모색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계속 회색 구간에 와 있다. 뭐 이 정도 모습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쉽게 떨어지고 그러지가 않죠. 금리 같은 경우는 쉽게 뭐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잘 오르다가 적당히 슈팅 주다가 한번 멈추고 또 조정 나오고 음봉 하나씩 껴 나오는 게 이런 게 더욱더 상승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튼 뭐 변동성을
너무 확대시키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상승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보시면은 그 도치 형태 마감됐으니까 그만큼 시장이 혼조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하고. 아무튼 뭐 여기 나오는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에 대한 피로감을 또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며칠 동안 기어가고 있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언제 얘가 꺾여 내려오냐는,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겠죠. 오버슈팅 없이 지금 너무나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서 하여튼 금리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상황에서 보는 게 좋겠죠. 뭐 요 정도 이야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젯밤에 금요일 날은 살짝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선 아침 9시 반인데, 9시 반 현재로서는 일단 뭐 92 쪽으로 강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뭐 문제는 일단 종가가 문제겠죠. 지금 이 움직임은 아직까지 신뢰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간 지금 이제 91.5 어딘가에서 지지하고 여기서 좀 강력한 좀 지지력을 확보하고 올라오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우상향 추세 가고 있는 거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넥라인을 또 다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걸 또 갭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만에 붕괴시키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 그 위안화 금요일 날 마감이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위안화가 6.5위안 이번에 돌파한 척 하면은 제법 위안화 추세 전환에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아직까지 뭐 돌파 한착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오늘이라도 요거 이렇게 6.1 정도 요 정도 식으로 좀 돌파 한착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세 전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6.5 위안 돌파 한착이 위안화 약세로 가는 추세 전환의 그런 점인데, 6.5위안이 추세전환의 라인인데, 추세전환 금요일날 시도했다가 결과적으로 밀렸죠. 아래쪽으로 음봉 나오면서 밀렸고, 이제 재차 오늘 또다시 돌파 한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자고요. 요게 돌파 한착 되면 이번에는 좀 신뢰도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심상치가 않죠. 하여튼 이런 거하고 다 이런 이슈들하고 좀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아무튼 뭐 중국도 한국도 신흥국이긴 신흥국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이 브라질,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와 절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 한국은 너무나 건전한 파트에 와 있는 다른 신흥국이지만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런 나라들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압력을 받긴 받을 거다. 야, 쟤네가 금리를 인상하네 라는 걸 어쨌든 좀 눈여겨보긴 봐야 되겠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6.5를 환율이 6.5위안을 돌파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좀 같은 범주 내에서 이런 현상을 같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봐야 됩니다. 이게 돌파 한장 할지 안 할지. 오늘 돌파 한장 하면은 추세 전환 되는 거고, 오늘도 돌파 한장 못하면 또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뭐 이런 이야기 정도 하고 있고,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인대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면 막 계속 성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속도 조절과 건전성 확보가 이번 전인대의 목표였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예전 같이 작년에는 전염병 핑계 대가지고 그냥 신나게 그냥 돈 풀었다면은, 올해는 그 신나게 핑계가 이제 없죠. 백신도 나왔겠다 뭐 이러니까. 그런 신나는 핑계가 조금 좀 사라진 측면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 비트코인도 좀 비리비리하고 있다. 그냥 모양만 한번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살펴봤고요. 일단은 뭐 미국 주식시장이 금요일날 분위기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혼조세였죠. 다양한 악재와 호재가 좀 교차가 돼 있었고, 뭐 주식시장도 뭐 만기일의 영향인지 좀 비리비리했고,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코스피는 일단은 갭 상승 출발을 했네요. 그죠? 미국 분위기가, 물론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 반등이었지만 뭐 SLR 종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뭐 저렇게 마냥 갭 상승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갭 상승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갭 상승의 의미가 뭘지는 세력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갭 상승을 오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가가 되면은 3시 반이 되면 알겠죠. 왜 갭 상승을 했구나 알 수는 있을 거고,
아무튼 오늘 그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기준은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풋옵션 392짜리인데요. 얘가 보시면은 그 4.5, 대충 4.5라고 할게요. 아, 참, 2.5, 2.5. 2.5인데요. 2.5라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3월 16일, 17일 날 나왔던 그 어떤 얘네가 만들어놨던 지지력 자리가 2.5입니다. 거기가 지지선입니다. 이 라인을 오늘도 지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이면은 일단은 최소한 지킨다라는 이야기겠죠. 양봉이라면요.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무튼 이 풋옵션 같은 경우 여기에 갭이 크게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구나. 여기 요날 3월 19일 날 갭 상승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니 참 3월 19일 날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시작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풋옵션에 이렇게 갭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이런 갭 자리는 통상적으로 밟아버리기 좋죠. 옵션 특히 시간 가치 있는 상품들 이런 거 밟아버리기 좋은데 이렇게 갭을 띄워 놓고서도 2.5자리를 지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를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2.5를 지지한다면은 그죠? 좀 시장이 좀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조금 좀 쏠리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오늘 2.5 이렇게 물론 좀 많이 올라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좀 애매한 거고요. 조금 더 뭐 보합 정도나 상승 전환 정도 돼주면 더 확실하겠죠. 풋옵션이. 아무튼간 이렇게 뭐 상승 전환까지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3월 18일 날 있었던 요 모습 3월 18일 날 있었던 요 모습은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풋옵션이 상승 마감하고 그런다면요. 콜은 답 없습니다. 콜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중요한 라인을 갭으로 붕괴시키고 나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이제 계속 양매도로 갈 건지 아니면은 계속 시장 양매도로 갈 건지 아니면 오늘 풋옵션을 살짝 살려주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실어줄 건지 뭐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뭐 방향성에 관한 거는 알 수가 없고 아직까지 계속 비추세 구간 안에 있고요. 이런 상황에 와 있고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고 앞으로 보셔야 될 라인은 제 생각엔 여긴 것 같다. 1128원 정도 자리하고 1145원 이렇게 당분간 좀 박스권 안에 생각하시고 물론 방향성은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됐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게 판가름 되겠죠. 3월 18일 날 나왔던 요 상승이 3월 18일 날 요 상승이 뻥이었는지 어쨌는지 우리 확인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일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3월 18일 날 보시면 환율도 1120원대까지 한번 푹 떨어졌었죠. 이 자리를 이렇게 갭으로 띄워놓고 이거 여기는 갭 무시하고 계속 그냥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또 한번 메꾸면서 또 다시 원화 강세가 또 좀 찾아올렸는지 뭐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여기서 계속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뭐 이러한 분위기들 연준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고 이번 주 증시 이벤트가 뭐가 있나 한 번 정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파월의장 수요일 밤에 파월의장 한국장 수요일 날 마감하고 나서 파월의장이 뭐 의회에서 뭐 연설할 생각이 있나 봅니다. 사실 근데 뭐라고 할지는 뭐 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그죠? 뭐 SLR까지 종료하고 뭐 계속 금리 올라가는 거 괜찮다 하고 있으니까 뭐 아마 뭐 강한 뭐 경제 회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이나 해주고 금리는 또 오를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네요. 수요일날 밤에 파월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정도 이번 주에 주목하면 될 것 같고 목요일날 미국 GDP가 발표가 되네요. 요거 정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번 주에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요거 정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했고요. 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기사 같은 거 나온 거 다 봤고요. 그죠? 네, 기사 나온 거 얼추 다 살펴봤고. 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